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드디어 회사 안 가도 된다 라는 해방감을 떠올리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나면 뭐 먹고 살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주변에서 하나둘씩 은퇴하는 사례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의외로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아둔 주식 배당금만 믿었다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시작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52세 대기업 팀장, 은퇴 후 배당금만 믿었다가 노숙자 신세, 충격 실화. 언뜻 보면 설마 대기업 팀장이면 돈 많이 모아놨을 텐데 어떻게 노숙자까지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지요. 안정적으로만 보이던 대기업 팀장 자리도, 잘 나가는 듯했던 과거도 잘못된 판단 몇 번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미 은퇴를 했지만 작은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도 공감과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먼저 본문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52세 대기업 팀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슷한 고민을 했던 다른 두 사람의 사례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무엇이 문제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1. 첫 번째 사례, 52세 대기업 팀장의 파산. 그 시작은 배당금 맹신. 내가 30년 넘게 대기업 다녔는데 퇴직금에다 배당금만 잘 챙겨도 편하게 살겠지? 이 말이 우리의 첫 번째 사례 주인공인 김 팀장 가명의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52세의 대기업에서 조기 퇴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대기업에서 팀장급이면 연봉도 꽤 높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도 받는 위치죠. 김 팀장은 내가 이 나이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이제는 쉬면서 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노숙자, 신세까지 되었을까요? 배당금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김 팀장은 재직 시절부터 몇몇 우량주에 꾸준히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당금 수익률이 34% 정도 되었고 회사 주식은 망할 일이 없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배당금이 계속 쑥쑥 오르리라는 근거 없는 확신도 있었고요. 고정 지출과 늘어난 취미 비용을 간과. 은퇴를 하면 오히려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쓰는 비용이 꽤 커지죠. 김 팀장도 와인 모임, 골프, 해외여행 등 그동안 바쁜 일정 탓에 못 누렸던 것들에 돈을 썼습니다. 그렇게 12년은 여유롭고 멋진 파리지행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해요. 주가 하락과 배당 축소, 그리고 재정 파탄. 문제는 그가 투자해둔 주식이 경기 침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배당금도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김 팀장은 금전적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은퇴 이전에 받았던 퇴직금을 조금씩 헐어 쓰다 보니 원금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 34년 만에 거의 모든 예적금과 투자금을 까먹었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나중에는 주거비조차 감당이 안 되어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사실 요즘같이 경제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한두 번의 실수로도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 팀장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배당금은 예측 불가능하고 주가는 언젠간 변한다. 그리고 은퇴 후의 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 퇴직금만 믿었다. 생활비 바닥난 55세 은행원 출신. 이번에는 대기업이 아닌 은행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한 박 과장 가명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은행원이면 금융 지식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활비가 바닥나게 되었을까요? 사내 대출로 집 한 채, 마련 자산은 부동산에 올인. 박 과장은 서울 외곽 지역에 새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꼈습니다. 원래 집값이 더 오를 거라 예상했고 은퇴 후에는 이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죠. 퇴직 후 발생한 예상치 못한 지출.
막상 은퇴하자 갑자기 부모님 건강 문제, 자녀 유학 비용, 그리고 예상 못했던 생활비 증가 등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퇴직금은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쓰였고 남은 금액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병원비와 자녀 지원금으로 계속 빠져나갔어요. 부동산 하락기 대출이자 부담. 타이밍이 참 안 좋았던 게 박 과장이 집을 산 시점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꺾였어요.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도 올라가니 매월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팔고 싶어도 집값이 떨어져 파는 게 손해라 망설이다 보니 어느 순간엔 남아있는 현금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된 거죠. 결국 박 과장은 55세에 은퇴를 하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생활비를 위해 집을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노숙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가 월세 생활을 하면서 작은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 젊으니 다시 일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계획했던 여유로운 은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삶이 되어버렸죠. 이 사례에서는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는 위험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영원히 우상향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고 금리나 대출 조건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여기에 부모나 자녀 등 가족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면 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정 상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3. 세 번째 사례에 자신감만 믿고 창업했다가 실패한 50대 자영업자. 이번엔 은퇴 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50대 초반에 퇴직금을 받아 내가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쌓은 노하우도 있고 인맥도 많으니 장사는 잘 될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무리한 창업 자금 투자. 조 대표 가명는 50대 초반에 건설회사에서 조기 퇴직했습니다. 평소 요식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퇴직금과 일부 대출로 꽤 큰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주변에서 위치가 별로다는 조언이 많았지만 스스로의 인맥을 과신해 무시했습니다. 건설 쪽 사람들, 지인들 데리고 오면 장사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경기 침체와 매장 운영 미숙. 문제는 건설 경기도 침체되고 지인들도 언제까지나 단골로 남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게 운영 경험이 없다 보니 메뉴 구성, 원가 관리, 직원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허둥댔고 결국 매출이 시원치 않았어요. 게다가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까지 맞물리면서 매장은 점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운영 자금 부족 재취업 어려움. 퇴직금과 대출로 시작한 사업은 적자 누적으로 돌아가긴커녕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취업하려고 해도 50대 중반이 되니 마땅히 받아줄 회사가 없었어요. 마지못해 가게를 정리했지만 빚만 남고 손해를 크게 본 상태였죠. 결국 조 대표는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날리고 남은 돈으로 겨우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니 당장 지인의 가게에서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관리직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창업은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시장 조사와 운영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험이나 인맥만 믿고 뛰어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는 거죠. 4.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위 세 가지 사례를 정리해보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입은 줄어들거나 변동될 수 있는데 지출은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직 노령층 복지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서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분들은 쉽게 재정 위기에 놓일 수 있어요. 다양한 소득원 확보. 배당금이든 월세든 어떤 수익 모델이든 간에 하나에만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갈래로 소득원을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오판일 수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시점 연장 또는 재취업 고려. 50대라 해도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재취업이나 자영업 말고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요즘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파트타임, 컨설팅,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일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출 구조 면밀히 점검.
은퇴 후라도 지출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의료비, 부모님 혹은 자녀 지원비, 개인 취미 등 다양한 지출 요인을 꼼꼼히 예상해보고 최대한 안전마진을 두셔야 해요. 목표 금액보다 한 단계 더 보수적으로 준비. 내가 은퇴 후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400만 원을 가정해서 재무 계획을 세워보세요. 불확실성과 예기치 못한 사건을 대비하려면 보수적으로 잡는 게 현명합니다. 실패나 재정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할 플랜 B. 만약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 빠르게 철수하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련을 두고 시간을 끌다가는 빚과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에요. 어느 정도 손해가 예상될 때 빠르게 갈아타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5. 마무리 이야기 노후 준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배당금만 믿었다가 혹은 퇴직금만 믿었다가 아니면 자신감만 믿고 창업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주변에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찍 퇴직해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언제 은퇴하느냐가 아니라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혹시 아직 4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꼼꼼히 세워두세요. 이미 50대라면 곧 은퇴하면 뭘 어떻게 할까?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를 이미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재무 상태 점검과 추가적인 소득 모델을 찾으셔야 해요. 조급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현실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한 플랜을 마련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두려움 대신 자유가 깃들길 바라며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 잊지 마세요. 준비 없는 은퇴가 불러올 수 있는 비극은 이미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양한 은퇴 준비 전략과 현실적인 재무 설계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를 꿈꾸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